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TV 토론 세 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준석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이들은 무슨 토론을 하기 위한 정책 토론을 위한 자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억지가 됐든 거짓이 됐든 하여튼 관철시키고 선전하는 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괴벨스가 미디어를 선전선동의 장으로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롭지만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김문수, 이준석, 오늘도 거짓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전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 지금 이준석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이준석한테는 솔직히 변태 같다라는 변태. 욕도 아까운 인간입니다. 변태가 수가 너무 없어요. 변태라는 말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들릴 정도네요. 네. 예. 아니 사람이 토론회장에서 비유를 되게 극한 비유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이준석이라는 인간 자체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 토론회장에서 그것도 대선 토론회장에서 그런 발언을 비유를 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머릿속이 생각이 썩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그 정도까지 썩은 인간인지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그따위인지는 몰랐네요. 우리가 보통 일배, 펜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일배식, 펜코식의 비유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평소 때 흔히 쓰던 그런 비유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고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변태가 아니면서야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변태가 아니고요.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가능한 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이제 시작 준비하기 전에 이준석 젓가락이 이제 막 댓글이 많이 댓글이 올라온다. 올라오면 뭔 얘기인가 뭐예요라고 했어요. 말씀 주셨고 그 찾다가 네,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못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제 그러네. 인사도 안 했네요. 라이브입니다. 네. 자, 아유, 늦었지만 진짜. 인사드리죠. 네. 네. 이경 오늘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 지금 충격이 돼가지고. 아니, 그동안에 진짜 걸레를 문 듯한, 똥걸레를 문 듯한 발언을 많이 했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해도 지 혼자 나와 있는 자리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다른 후보들 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있는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게 대단히 모욕적일 거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이게 모욕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그 엄마나 여성들은 알 겁니다. 이게 모욕이 아니고요. 되게 말이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범죄자가 상당히 우리가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가 주변에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선배님은 이제 아들만 있으셔서 그 충격이 아마 조금은 모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인 그런 느낌은 없지만 저는 지금 뭐가 이게 지금 짜증이 나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얘기라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격한 표현 속에 표적을 잡은 것이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능욕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소름이 바짝바짝 끼칩니다. 참 이거는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권영구 후보가 거기에 답변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하지 못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바로 토론 끝나고 난 직후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모르겠어요. 이준석 지금 저기 김문수로 단일화하려고 일부러 이런 쇼를 한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아니 망했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김문수 이 상황에서 하면 이준석 이건 쇼 아니에요. 평소 때 본인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 법한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쇼인데 이거 굳이 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네, 깽판 친다고. 네, 네, 가시죠. 좀 진정을 하고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헛소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대선 토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은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실은 오늘 기사 중에 그들이 SNS 통한 지령을 내렸다라는 기사가 또 단독으로 뜬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굳이 그들은 항상 해왔던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 뉴스로 대선 토론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령을 내리는 건요. 팩트를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 말한 발언 그것이 거짓인데 그거를 퍼뜨리면서 그걸 지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지령을 내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임이 명백한 것, 가짜임이 명백한 것도 계속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 만들기에 딱 적합한 그래서 그걸로 그렇죠. 뭔가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가짜뉴스를 버티기 위한 그런 수단. 네. 그 곧 소재를 얻으려고 한 거군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와 성남시를 이재명 후보가 아주 부패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도정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거를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경기도와 부패한 성남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경기도지사 할 때 나는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문수가 뭘 잘했고 그 뭘 부패했는지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김문수의 이 가짜 뉴스가 경기도가요. 세 차례 우수평가를 받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또 왜 빠졌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평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20년도는 빠진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선이 4년이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면제된 거 한 번만 빼고는 다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때 너 서울 시민이야? 나 우리 경기도민이야. 이렇게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일으킬 만한 전국에서 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경기도민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이 참 대단하다고 다들 평가를 받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패 방지 평가란 겁니다. 부패 방지 평가. 여기에서 4년 동안에 면제된 거 한 해만 빼고는 다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경기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딱 괴벨스식이에요. 괴벨스가 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깨끗한 사람,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떠버려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누명을 벗을 때까지 아니면 누명을 벗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범죄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검찰이 써왔고 지금 김문수도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부패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재명 부패한 그 정치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패했는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만 남아 있는 거야. 맞습니다. 허상이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지금 김문수가 하는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열받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래 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떤 점이 그런지 그중에 사실관계 하나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언론에 다 나와 있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제가 그래서? 이제 뭐냐 물어보면은 아 그거는 찾아보면 안다. 대부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한테도 어떤 분이 이재명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에서 뭔 거짓말? 이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아니, 뭔 거짓말을 뭐라도 한번 얘기나 해보라고. 네. 근데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냐. 맞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 중에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뭐라도 맞아요. 하나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네네. 심지어 나중에 이제 나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럼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욕을 해요. 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럼 그 사람 중에 나중에 가가지고 막 찾아봅니다. 어디서 희한한 걸 찾아와가지고 봐라 이래. 근데 택도 아닌 또 거짓 가짜 뉴스를 가져와서 맞습니다. 그들의 그 SNS나 네. 아니면 카톡에서 지령을 내려진 그런 것들 가짜 뉴스. 이재명 대표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사진이 막 좀 이상하게 나온 거 특히 하치가 정말 이상하게 나온 거. 사진 기자들이 안 튄 것 같아요. 자,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김문수 후보입니다. 또 김문수 김문수가 후보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재명 그 후보께서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관계에 대해서 왜 그 단절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는데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다. 내가 단절이라 뭐 저하고 단절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없는데 뭘 단절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헐. 이것이 정말 팩트라면은 윤석열의 사람들과 아예 단절을 해야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 그러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영화 보러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 아니 뭘요? 이미 탈당했는데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그 유명한 석동현 변호사 지금 선대위에 있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 뭐 노상원인가요? 노상원의 그 변호사인 최기식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분도 지금 거기 클린 있고. 선거본부의 대응 단장으로 있습니다. 대응 단장이다. 대응 단장으로 와. 네, 있습니다. 별로 크린 안 한데. 그리고 내란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김근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성단 대표. 장선단, 예. 네, 예비역 장선단 대표.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국방안보특보로 활동을 네, 특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참. 네, 그 석동현 변호사는 다 아시죠? 뭐 예.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인 거고요. 네, 선대위에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선대위 계속 있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 김계리 개모 변호사. 네네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신청하려는. 아니 정말로 이렇게 단절할 거였으면 윤석열의 측근들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대 뭐 본부 아니 뭐 상임 선대 본부장인가요? 선대위원장직, 예. 네, 선대위원장직에 임명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입니다. 네. 참 윤상현은 정말 대놓고 친윤이죠. 정말 놀라운 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졌구나. 이게 치매 증상 가운데 뻔뻔스러움이 있던데. 아이 사전투표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사전투표 해주십시오. 지도 사전투표.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어우, 아찔한 사람이에요. 진짜 제정신 아닌 아찔합니다. 거죠.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또 팩트 체크할 게 또 많이 있어요.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네. 뭐라고 했냐면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본인이 메우겠다. 메우겠대요? 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거 멍청한 얘기입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기 지원은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기 지원과 방위비 분담금하고 구분을 못했던 거죠. 네, 자기 딴에 어떻게든 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반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대충 근데 왜 이딴 짓을 했는지 조금 알겠다. 왜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도 트럼프였잖아요. 네. 트럼프가 와가지고 방위 분담금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우리 미국 무기를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 네. 그 돈으로 차라리 어쨌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은 니들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려고 달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돈보다 더해서 무기를 살 터이니 좋은 무기 팔아라. 비싼 거 지금까지 안 팔던 거 다 팔아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방국에도 안 파는 무기가 있어요. 절대 안 파는 무기가 있어요. 그런 무기들을 팔아라. 우리 돈 많이 줄게.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 트럼프가 넘어왔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우리 그 포탄 공짜로 주면은 뭐 방위비 분담금 이거 반가이 되지 않겠냐.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기 딴에 희한하게 나름 머리를 굴린 것 같네. 아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과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작전 활동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군사 건설 비용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 이거 무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입니다. 예산 항목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근데 무기 그러니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이준석이 뭐 트럼프 얘기까지 생각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방위비 분담금 막 아무 생각 없이 질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름 듭니다. 뭐 자기 딴에는 이게 항목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아니 이 항목은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예산 지원 항목을 변경하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내에서 정책하는 예산 지원 항목처럼 그렇게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한미군이 이제 인건비 중에 그 월급 우리가 줄게. 놔두고 하는 수는 있어요. 뭐 또는 그 미군에 들어가는 애들 그 우리 사람으로 해라. 우리 한국인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차라리 그거 모르겠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죠, 사실은 또. 이준석은 이상한 생각만 하니까 이것도 네. 그 방위비 분담금 항목조차도 이걸 파악도 못하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다음 얘기 넘어가시죠. 네. 자, 다음. 근데 또 이준석이에요. 또 이준석이야. 아우 짜증나. 아니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로 너무 많이 했네요. 얘는 진짜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펜코 FM 코리아는 게 펜코에서 노는 그냥 그 가짜 뉴스에 빠져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당원을 보면 제 80조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있는 사람이 기소를 당하면 당직이 정지된다. 네, 기소를 맞아요. 당하면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기소를 당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이 마음대로 바꿨다. 이재명 마음대로 바꾸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바꿨을 텐데요. 아니 바꾸긴 바꿨는데 이게 뭘로 바꿨냐면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바꾸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에서 당원들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표적 수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 뭐 2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최근에 발언한 거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표적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원 당규 변경을 당원들이 그렇죠. 찬성을 하고 네.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 만들려다가 당원들이 거절해서 못했잖아요. 민주당은 당원들이 다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민주당의 당원이 몇 명이냐? 400만 명인가요? 200만 명인가요? 400만 명은 너무 많죠.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좀 안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명 너무 많죠. 2배를 잡았네요. 아이고 400만.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얘기는 이낙연 쪽한테서 나온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끌어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이낙연 쪽에서 하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의 당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 주권 당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당원 주권,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고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중도 생기고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당 일에 관여할 수 있게끔 지금 바꿔가는 건데 이것도 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준석은 이재명이 바꿨다. 이재명 혼자 바꿨다라는 걸로 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SNS에 많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팸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준석은 다 팸코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우려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준스톤 고소 고발 헬게이트. 지금 아마 이제부터 이준석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참. 아우 정말 진짜.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진짜 말도 하기 싫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낙연이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를 지지 선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오늘 낮에요.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바닥까지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김문수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을 그 악마화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또 김문수까지 지지하고 나섭니까?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진행된 수사는 100% 출발점은 이낙연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도 사실은 이낙연 쪽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은 그거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는데 이제 마침내 이낙연이 갔네요.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유명한 몇 명이 있거든요. 똥파리로 유명한 몇 명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김문수 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너무 민주당에서 꿀만 빠른 거잖아요. 민주당 당적으로 국회의원을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사도 쭉 전남도지사도 했고요. 총리도 했고 많은 것을 받았어요. 당대표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이 솔직히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해서 뭐 당적 바꾼 사람은 많으니까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도지사에 총리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국민들이 맡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내가 누릴 것을 못 누리게 막은 놈은 다 나쁜 놈이고 다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짓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낙연이 이제 오늘 여의도 오전에 여의도 당사에서 본인 당사 그러니까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의 상임 고문이죠.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봐 주세요. 국민의힘은 미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비상계엄을 일부 두둔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마치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습니까? 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란 동조범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제대로 되게끔 국회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을 국회 오히려 막으려고 했던 거지. 오히려 지금 막으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란 동조 세력을 마치 윤석열을 비판한 듯하면서 국민의힘을 거짓으로 지금 옹호하고 있다. 근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을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파면을 마지막까지 반대했어요.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잘못했다고 근데 무슨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당이 맞아요. 국민의힘입니다. 서부지역 폭동 사태도 사실상 가가지고 부추겼어요. 여러 차례 내란을 부추겼던 놈들인데 여길 사람 되게 이상해졌네.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또 뭐라고 했냐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수 있는 것에 이번 대선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계엄도 못 받은 새끼가 뭐래? 진짜 욕나네. 아니 계엄 때 본인 뭐 했어? 무슨 발언을 했어? 그래서 SNS 찾아봤는데도 뭐가 없어요. 네. 아니 그때 혹시 그날 계셨으면 혹시 기억하실 텐데 국회 정문에 당시 이낙연 쪽에서 붙인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플랜카드 못 봤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그때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탁 하면서 아 우리가 옳았다. 이재명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거기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아, 진짜 욕도 아까워요. 야, 진짜 욕도 아깝다. 오늘은 우리가 이상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이낙연 기사를 하면서 욕도 아까운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김민석 최고가 그 이낙연을 보고 사쿠라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사쿠라 같아요. 변절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꿀 제대로 빨아먹고 내란 세력과 같이 뭔가 또 빨아먹을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같이 가는 정말 변절자. 먹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정말 씁쓸합니다. 꿀은 빨아먹고 막상 그 꿀값을 내야 될 때는 도망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특히 호남 분들은 정말 지금 격하게 실망하고 격하게 비난을 하고 아무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 편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호남에서는요 단순한 정치 세력의 선택을 넘어서 광주 정신에 대해서 명예를 짓밟은 행동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낙연은 그러면 안 되죠. 그 이낙연은 그러면 안 돼요. 네. 전남도지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너무 싫어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를 지지할 수는 없죠. 이낙연은 특히 광주에서 이낙연은 그러면 안 되죠. 광주가 지금까지 이낙연을 얼마나 키워져 왔는데 사실 그 이낙연에 대해서 광주 내에서도 안 좋은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말 덮어주고 막아주고 숨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키운 사람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나라냐 안녕하세요. 전 보수예요. 오셨습니다. 보수. 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장영진 TV를 보시네요. 보수신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깜짝 놀랐네요. 다른 프로는 볼 수 있다. 근데 장영진 TV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보수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극우죠 거기는. 네. 그냥 잡탕이야. 잡탕. 거기는 네. 그냥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면은 그냥 다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 네. 떠중이 다 몰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수가 아니죠. 우리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주제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군요. 자, 이수정 교수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 오늘 어젠가요? 예. 수원시의 투표 동료 현숙막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뭐냐고. 애당초 공정할 거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 한심. 현수막을 계속 봤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현수막 혹시 큰 이미지는 없나요? 다들 이제 좀 잘 보시게? 예, 아무리 봐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 대통령 선거 1. 자, 큰 거 없어요, 큰 거? 없는 것 같아요. 언거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현수막이 아니고 아래 현수막입니다. 아래 현수막의 위에 글씨를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이죠.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렇게 세로 짝대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로 짝대기 있잖아요. 네. 그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번을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21대 대통령 선거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동료 현수막 이상한 부분이 없냐? 애당초 공정할 거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 한심하다. 저걸 1로 봤다고요? 와, 대단한데? 최정신 아니시죠? 아니, 옆에 보면은 21대 대통령 선거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 1이 있어요. 그 1하고 2하고를 맞춰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왜 이렇게 그 망가졌지? 밑에 혹시 댓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밑에다가 이제 그 본인의 SNS 올리니까 대통령 선거일 아니라 대통령 선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다른 분께서 저게 일로 보이면 병원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수정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럼 2로 보임? 이게 흑백 놀린 거야. 1 아니면 2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저거는 그냥 짝대기야.
제정신이 아니. 그쪽 딱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다들. 그냥 짝대기인데 이게 1이야 2야 이렇게 하면 김문수 제정신 아니죠? 이수정 그리고 교수, 그쪽 야. 당의 대표였던 이준석은 뭐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죠. 이수정 교수 저분이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면서 참 제가 슬퍼요. 많이 슬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윤지 기자님께서는 그 이수정 교수하고 과거에 네. 그래도 이제 좀 교류를 하셨던 얘기를 좀 몇 번 하셨잖아요. 같이 방송도 꽤 여러 번 했고요. 저기 SBS 앵커 중에 그 지하철에서 그 여자분들 치마 밑 촬영하다가 걸려서 저기 쫓겨난 앵커가 한 분 계세요. 네네. 그분이 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었는데 네. 그분 날아가면서 둘이 같이 날아서 그랬거든요. 프로그램이 아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SBS 주차장에서 투덜투덜하면서 같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나도 멀쩡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렇게 바뀌네요. 놀랍습니다. 근데 많이 아시겠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한덕수를 지지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김문수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후보를 만들려고 해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하는 것을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뭐 이거를 기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법원이 기각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안 받은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수정이 조롱을 했지요. 아유, 어떡하냐 문수야. 다 기각이래. 하하. 어떡하냐 문수야. 근데 이 양반이 사실 저 판결문 내용만 봤어도 이렇게 함부로 말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보도만 보고 네, 그리고 판결문 내용 법원 일보 그냥 속보 뜬 것만 보고 어떡하냐 문수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가처분 받아들일 때가 아니야. 좀 더 심각해지면 할게. 맞아요, 그 맞아요.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였었죠. 그런데 아니 이분 정말 참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어떡하냐 문수야. 그리고 나서 김문수가 그러니까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덕수로 네. 바뀌려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걸 거부했죠. 반대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문수가 후보가 되자마자 네. 그렇게 김문수를 조롱했던 그 이수정이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이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이렇게 입장 변화를 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아니 그렇게 조롱할 때는 언제고 며칠 조롱할 때는 전에는 언제? 조롱하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예요. 며칠 전에는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김문수가 이제 후보가 되니까 경의를 네 제정신이 아닌 분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 양반은 글쎄 그쪽 당에서 뭐 정치를 하려면은 다 그렇게 돼야 되나 싶은데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줬다.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참 보면서 이거는 흑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민진 의원도 그 양반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김민진, 이소정 이 두 사람 바뀐 거 보면서 그 동네 물이 좀 잘못됐나? 뭐 좀 그러니까 식수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방송 전에서 나눴을 때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아진 다음에 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상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한테는 늘상 상태가 안 좋았다. 이틀 전에 SNS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이 27일이잖아요. 25일 날 올린 이수정이 SNS 올린 것이 있습니다. 난 정말 너무 웃겼어요. 이게 그렇게 그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던 김문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알고 보니 로맨티스트. 알고 보니 로맨티스트.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울먹울먹 하실 때 알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2000년도에 네. 김문수가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 설날영 씨한테 메모를 준 거였어요. 그거를 딱 올리면서 알고 보니 로맨티스트 딸랑딸랑.
그래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다 바뀌는 게. 어떡하냐 무수야? 알고 보니 로맨티스트 딸랑딸랑. 진짜 그거 있잖아요. 덩치값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 덩치도 산만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왜 그럽니까 좀. 저기 잠깐만요. 대리님 우액. 저한테 우액하신 거 아니죠? 딸랑딸랑. 저한테 하신 거 아니죠? 우액. 주름 껴. 아이고. 진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수정이 오늘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뭐 화만 나다가 이수정 이거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참 저래야 되는군요. 이분 요즘 사진 때문에 한바탕 좀 약간의 소동이 있기도 했어요. 이수정. 예, 이분 사진 보고 난 사실 되게 이거 아니 그래서 이수정 최근에 뭐 하고 있나 제가 가장 최근 사진을 한번 이수정 근황을 봤더니 저분 죄송합니다. 왜 하필은 꽃을 입었어? 왜 저러신 거야? 이게 저 연배의 어르신들 중에 저런 옷 많이 입으세요. 근데 선거 때잖아요. 선거 유세 차에 올라갈 정도면 보통 꽃 원피스 안 입어요. 미치겠다 진짜. 저 꽃 원피스를 입으신 게 아니라 꽃을 꽂으신 것 같아가지고 머리에 꽃 꽂으신 것 같아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 저 어떡하면 좋니? 선거 운동복이라도 좀 드리시지. 이게 뭐야. 못 입나 봐요. 이수정 씨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그냥 빨간색 본인 점퍼를 입었어요. 그냥 빨간색 아무것도 없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빨간색 점퍼라도 있죠. 차라리 빨간색 점퍼를 입지. 이게 뭐냐고. 알고 보니 로맨티스트 딸랑딸랑한 꽃. 진짜 저 정도로 뻔뻔해야지 정치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 저런 사람들 보면 이경은 정치인감이 아닌가? 전 그렇게 뻔뻔스럽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어렵다. 저거 하와이 갈 걸 준비하는 복장이라고 우리 한일이님께서 하와이 가시려고. 하와이로 이준석 홍준표 전 대표 양반처럼 하와이 가시려고 옷이. 잠깐만요. 최환연님, 이경이 이젠 그만 나와라. 가치 없는 여자이다. 저 여자를 봤는데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요구도 해주셔. 관심이 저한테 되게 많네요. 예. 그래서 어디를 나가요 지금? 지금 밤이에요. 지금 밖에 무섭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예. 네.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난 내 칭찬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봤지. 그랬더니. 가치가 없다니. 진짜로. 그래도 욕은, 저 정도 욕은 그래도 뭐 들어줄만 합니다. 뭐 성적으로 되게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도 많이 이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욕도 들어봤어요. 뭐지? 그러니까 김건희 한참 뭐 이렇게 술집에서 일했다. 그런 얘기 돌 때 저를 봤다고. 어디서 뭘 봤다고? 그것도 고급 룸사롱도 아니고요. 그러면 고급 룸사롱이면 좀 내가 그렇게 기분 좀 덜 나쁘지. 뭐가 덜 나빠? 방석집. 거기서 저를 봤대요. 웃음이 나와 지금? 말도 안 돼. 우리 아들 대학교 2학년이에요. 나 20대 20살 넘자마자 애 낳고 키우는 아줌마였는데. 그래서 그래 고살 까다가 말았습니다. 뭐 이 정도 욕은 아주 준수하다. 참 별의 별놈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참 특이한 놈들이 많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우리 이수정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이번 21대 대선에 기표하는 방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장도 나서요 진짜. 진짜 아니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많이 만들려는 작전 같아요. 그래서 또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김문수가 또 부정선거론을 슬 지금 앞에서는 사전투표 하라 그러고 뒤에 가가지고 또 부정선거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본인이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를 상태가 안 좋아서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 불러놓고 이번에 제대로 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달라고 잘 시키는 분은 제가 노력하신 만큼 보상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참 이상한 그러니까 얘 사람이다. 지금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선거 불복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네. 아무튼 자 유효표와 무효표 자 맨 첫 번째 네. 맨 왼쪽에 있는 게 유효표인 거는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 맨 왼쪽에 그냥 조금만 찍힌 거. 그렇죠. 네. 예, 반쯤 찍힌 그런데 거. 중요한 건 그 네모칸 안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두 군데 찍혔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다 보면은 다른데 인주를 이렇게 살짝 묻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다 보면은. 아 인주가 묻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인주가 살짝 긁혀 묻혔어요. 그리고 나는 정확한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인주를 정확히 다 조장을 그 네모칸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찍었으면은 이거는 유효다. 아 이건 유효다. 이건 두 됩니다. 번째가 중요하네요. 네. 보통 저런 실수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씨 내 망했어 씨. 그러면 그러면 저렇게 그건 투표용지는 유효입니다. 다시 안 네. 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거 괜찮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접잖아요. 아. 그래서 다른 후보 칸에 정확하게 이것이 딱 그 도장 번짐이 이렇게 데칼코마니 된 거. 된 거. 이것도 유효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접어가지고 다시 한번 폈는데 다른데 묻잖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유효가 맞습니다. 이게 데칼코마 이게 옛날에는 무효돼 가지고 말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건 유효다. 그 대신 이제 사람 인자잖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사실 이런 거 방지하려고 사람 인자를 넣은 거예요. 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확하게 내가 지지한 후보한테 칸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 정확한 네모칸에는 안 찍고 막 여기저기 막 남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유효입니다. 이것도 네. 유효예요. 그 대신 다른 후보 칸에 내가 또 사람 인자를 정확하게 찍잖아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찍었는데 네.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네네. 게 없으면 네. 딱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그 유효. 유효입니다. 야, 네. 이거 신기한 거 몰랐네. 많죠. 네. 몰랐던 거예요, 정말. 저 두 네.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저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첫 번째까지도 알았는데 두 번째, 네 번째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공란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넣으면 된다. 근데 다른 후보의 내가 찍으면 안 된다. 그 대신 인주가 묻어나는 거 괜찮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재명을 너무나도 좋아해. 그래서 이재명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네모칸 안에 도장이 없다. 이거 무효입니다. 잠깐만요. 유효. 이거 유효예요. 저 이거 무효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 그러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거 너무 도장을 여러 개 착각했어요. 찍었어도 한 사람한테만 찍었으면 아니요, 유효다. 잠깐만요. 저는 네모칸 안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무효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한 건 네모칸 안에만 들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네모칸 안에 안 들어와도 다른 후보들한테 전혀 찍지 않고 이재명 다 민주당 이재명 여기에 도장 찍어도 이것도 유효랍니다. 야. 와, 저 이건 진짜 몰랐어요. 그 다음 것도 더 재밌어요. 이거는 네모칸을 벗어났는데 네모칸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도 유효랍니다. 오, 그러니까요. 이거 마지막 두 개가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효 무효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누구한테 찍었는지 알 수 있으면 보아서 알 수 있으면 유효다. 누구 이 표가 누구 표인지 알 수 있으면 유효다라는 얘기 그렇게 되겠네요. 뭔 댓글을 그렇게 유심히 보시면 아니요. 이번 댓글은 되게 좋은 댓글이에요. 예. 3년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저 그거 안 봤는데요. 휴머님이신데 아. 예쁘고 똑부러진 모습 기억에 난다고 꼭 국회 진출하시길 바란다라고 고맙습니다. 자, 제가 다들 실물이 더 낫다. 뭐 예쁘다가 아니에요. 실물이 더 인상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네. 인상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얼굴이 크지 않다. 제 얼굴이 되게 커 보인가 봐요. 네, 작은 얼굴은 아닌데 생각보다 얼굴이 작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생각보다 크네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얼굴이 작게 나오세요. 왜? 그러니까
전 되게 크게 나오고 이거 허해서 그래 허해서요. 그런가? 아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경 대변인보다 얼굴이 많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효 세 가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가지네요. 무효를 봐야 네.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지장 안 됩니다. 야, 지장 안 됩니다. 지장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글씨에다가 네모칸에 찍었지만 글씨 쓰는 건 안 됩니다. 아, 글씨 쓰면 안 된다. 아무리 뭐 이재명 하트를 그려도 안 됩니다. 글씨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 개 찍었는데 이 후보 저 후보 막 찍었으면 무효다. 네. 한 후보에만 집중적으로 찍었으면 여러 개 찍어서도 유효이나 네, 이 후보 저 후보 막 찍었으면 무효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 선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 찍었는지 모르겠다. 네. 선에 그러니까 한쪽 후보 선에만 딱 걸려야 돼요. 근데 선에 걸리지 않고 양쪽 다 이럴 수가 있나? 양쪽 다 살짝 떠은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살짝 아주 간격이 비슷하게 네. 그런 거는 무효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아까 그거 있잖아요. 네모칸 안에 말고 뭐 민주당 이재명 이 텍스트 위에 찍어도 한 사람한테만 쭉 되면 이것이 유효라는 것은 아주 네. 유용한 야, 정보입니다. 이거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게 유효 무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참 근데 정말 정말 몰랐던 내용들이 참 많네요. 전 몰랐어요. 네, 저도 야. 진짜 그러네요. 근데 한편 조금 이상한 게 정말 기표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군요.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인주 묻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인주를 이렇게 많이 묻히고 다녀요. 그러니까 손에 많이 묻혀가지고. 하다 보면 묻고 이렇게 다른데 묻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묻는 게 이제 그대로 이제 기표 용지에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유효다. 상관없다. 야. 내가 하는 후보한테만 도장만 제대로 찍혀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투표 표 내용을 봤을 때 누구한테 찍었다는 게 확인이 될 정도로 네,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확인될 정도면은 괜찮다. 네모칸에서 좀 벗어나도 걸리면 괜찮다. 자, 아무리 그래도요. 그냥 정확하게 찍으세요. 딱 정확하게 찍으세요. 왜 막 여기저기 찍고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장영진 TV는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느끼는데 댓글이 참 활발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그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는 것 같아서. 댓글이 활발한데 그래도 클리네요.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되게 높으시고 그렇네요. 아주 참 거기 선배님 존경합니다. 거기에 이럴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긴 시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 유용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얘기할 땐 또 열받았고 저는 이수정이 최고였어요. 이수정 의원, 이수정 교수님 얘기할 때는 꽃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밤늦게 고생 네.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계속 라이브를 찾아뵙는데요. 네. 제가 라이브 한번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행이네요. 항상 목 상태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외신에 네, 금요일 외신으로. 날 외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